민들레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불화의 씨앗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고요.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권력 투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누가 더 세냐, 솔직히. 어? 근데 저는 장계원 의원인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보다 안 센 사람이 뭐 민들레 앞장서서 맡겠다? 그리고 자기보다 안 센 사람이 비서실장한테 압력 넣어서 대통령실 우모씨 아들 부탁했다? 이러니까 말이 거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짧게는 6개월, 길게 봐서 1년 내에 두 카드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사라져요? 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해명과 관련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SNS를 통해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같은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의 작심 비판은 오천회동으로 불화설을 진화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권 대행은 장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지도 체제를 두고 둘 사이 이해관계가 달라 언제든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NS로 서로 공개해갖고 싸우는 거는 친한 사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친한 사이면은 그 전화해서 뭐 형 동생 한다니까 이거 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좀 사과하든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렇군요 그러고 하면 되는 건데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말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는 적이 될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 분위기가. 그래서 두 분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불하더는 계속 불하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수상한 말이죠. 왜냐하면 의리가 없는 조직에서 이제 의리를 강조하고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리가 다 있으면 뭐하러 의리를 강조하겠어요. 그리고 가족 같은 회사다 이런 구호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명확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정치에서 정의사회 구현하면 정의가 없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꾸 그 브라더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브라더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가 나쁘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친한 사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럴수록 브라더가 아닌 게 확실하구나. 지금은 브라더가 아니다라는 느낌 정도지만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뭐 이미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요? 예.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대 또 선후배 관계예요. 중앙대 선후배죠. 둘이 목소리 또 엄청 크고 본회의장에서 마이크가 꺼져도 그 두 의원은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요. 육성으로. 예, 육성으로.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스피커예요. 쩌렁쩌렁. 쩌렁쩌렁하죠. 그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로 지역에서 엄청난 탄탄한. 정치력과 조직력이 있는 예. 이번에 장제원 의원은 지역에서 그 산행을 했는데 1,000명이 넘게 갔잖아요. 맞습니다. 여원 산악회라고 네. 장제원 의원과 함께 한다 해가지고 이제 여원 산악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 전명이. 예, 그냥 트레킹 하자 그럼 1,000명 그 정도 되니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무소속으로 됐는데 제가 놀란 거는 예. 권성동 의원이 그때 공천 못 받아가지고 딱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권성동 의원 지역구에 그 강릉에 그 시도 의원들이 다 탈당을 했어요. 따라가겠다. 예. 아니 사실은 튼튼한 당 버리고 무소속으로 예. 허허벌판이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예, 아닌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복당될지 안 될지 모르고 또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 딱 탈당을 전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 권성동 의원 대단하다. 아니 김영우 의원이 쭉 얘기한 두 분의 예. 좀
공통점, 예. 특장점 뭐 이렇게 쭉 들어보는데 그래서 두 분이 가깝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신 말씀 중에는 오 브라더 이즈 브라더. 아니요 뭐 그것도 영어로 또 썼더라고 그걸. 브라더 이죠 브라더. 저는요 제가 뭐 특별한 네. 교분이 있거나 가까운 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결이 다르다. 정치하는 방식도 다르고 아하. 스타일도 다르고 어. 그리고 조금 1인치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예. 그때 선진 국민 고대 연대. 거기서 코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었죠. 조직을 핵심들. 이끌었던 핵심들 두 분이 그 딱 그 역할을 하셨나요? 일단은 이게 워낙 큰 조직이어가지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박영준, 김대식, 뭐 권성동, 장재원 다 그래서 했죠. 두 분이 한 벙커에서 네. 일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더 세냐 솔직히. 어? 근데 저는 장재원 의원인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예, 권성동 의원이 뭐 대통령실 이 취업 문제를 놓고 자기가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장재원 실장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런데 7급인 줄 알았는데 9급이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는 장재원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압력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 이 두 가지 딱 놓고 보면요. 네. 별로 안 센 사람이 자기보다 안 센 사람이 뭐 민들레 앞장서서 맡겠다? 그리고 자기보다 안 센 사람이 비서실장한테 압력 넣어서 대통령실 우모씨 아들 부탁했다? 이러니까 말이 거칠다고 얘기한 거예요. 국민을 향한 권성동 대표의 말씀이 거칠다가 아니고 당신 나한테 이런 표현을 써? 이 거칠다는 거. 나한테 거칠다 장재원 이거예요. 의원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두 개 다. 국민께 사과하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사과하십시오로 읽으셨어요. 근데 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예. 국민들이 보기에 거칠다. 예. 뭐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다 분명한 거거든요, 두 개 다. 이렇게 깊은 해석이 있을 줄은 아니, 몰랐네요. 그거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네, 장재원 의원이 더 세고 왜 세는지는 이 투명하게 밝힐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선 캠프의 역할도 당연히 다르고 소위 말해서 통로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하고 아주 오래된 인연 예. 요 통로고요. 예. 장재원 의원은 그 통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제 생각은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 쪽으로 좀 이 어프로치가 됐다는 썰이 있었고 장재원 의원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통령하고 특별히 오래된 인연을 갖고 한 것이 아닌 거는 분명한데 핵관이 됐거든요, 윤핵관이. 그래서 그 당시 윤핵관발 소위 발언이라는 거는 권성동 의원보다 사실은 장재원 의원이나 이쪽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강한 통로를 확보했던 것 같다. 근데 장재원 의원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다른 루트가 아니라 예. 법사위에서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이 이제 법사위에 와가지고 이제 답변도 하고 그럴 때 장재원 의원이 굉장히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사석에서 또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화통한 스타일이거든요. 뭐 술도 잘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장재원 의원 그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또 윤석열 그 총장도 왔었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또 친해지고 해서 그래서 가까워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거는 복심 중에 복심이에요. 제가 늘 그 대선 그 당선인들 보면 비서실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장재원 의원한테 모이고 권성동 의원은 원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 다른 의원들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이제 민들레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불화의 씨앗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고요.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권력 투쟁하는 것 자체가. 두 분 다 그 인연은 오래됐다고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윤 두 분 다 대통령과. 별로 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는 허약하죠.
저는 아주 대단히 취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강릉에서 어린 시절에 뭐 여름방에 같이 지냈다고 하지만 20년 만에 수원지검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검사랑 그 15로. 네. 그래 지나가면서 뭐 강릉 그래서 이제 알아봤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별 인연도 아닌데 어쨌든 뭐 정치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손이 닿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전을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뭐 3, 40년 같이 운동을 했잖아요 정치를. 네. 그러면서 온갖 일을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 쌓아가는 그 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의리도 생기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런 사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허약한 사이고 마찬가지예요. 장재원 의원도 처음에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앙지검장 할 때. 그다음에 청문회 때 보고 그래가지고서 서로 술 먹게 돼서 뭐 알게 됐다는데 뭐 그런 관계가 허약한 것이죠. 그랬는데 뭐 대선이라는 우연한 기회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한 거죠 일종의. 대선 일종의 뭐 프로젝트. 프로젝트 팀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정책을 공유한다든가 우리는 같이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정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몰라도 정책에 관해서는 합의점이 있다. 예.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예. 한국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냥 대선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프로젝트 팀이거든 일종의. 그 프로젝트를 결성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유지하려고 해보니까 그 인수위잖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장재원 의원은 이제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낌으로는 인수위 때 그 청와대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힘을 발휘했었나 봐요. 용산.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적군이 엄청 생기거든요. 내부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 개동 인사 문제가 터지는 것은 적들이 반격하는 거라고 봐요. 적들의 제보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면 지금 민주당이 찾아낼 리가 없고 야당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어렵거든요. 그런 거. 예. 근데 아마 그 적들이 거기 내부의 적이 이제 반격을 시작한 것이죠. 하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굉장히 권력에 취약한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권력 이런 자체가. 근데 이제 언론에서 윤핵관이라고 쓰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주 허약한 권력이라서 권력 다툼이 쓰는 것도 민망할 정도의 권력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서 핵관은 핵관인 거고 내가 1인자가 되겠다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비극인 거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정말로 확실하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정리해버리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으니까 온갖 도토리들이 다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 정말로 실세가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실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탁 박사님, 네. 이 권성동, 장제원 이 두 커플의 스토리 결말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짧게는 6개월, 길게 봐서 1년 내에 두 카드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권력의 핵심처럼 보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카드를 바꿔야죠. 카드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허허. 제가 보기엔 뭐 안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고 아니면 이제 길게 봐야 1년인데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제 반전 카드를 쓸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럼 둘 다 아웃이에요. 이쪽에 한쪽을 택할 리가 없어요. 둘 다 아웃이거든요. 묶음이죠. 하나의 묶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대선 때 멤버는 퇴장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멤버들을 기용한다 이런 것이죠.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짧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 그렇게 버리고 쉽게 또 누구를 택할 수 있을까? 있죠. 이게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게 원내대표와 직무대행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요. 예. 충분하고도 남는 기회죠. 엄청난 기회죠. 그런데 1년 동안 해봤는데도 돌파를 못했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도와서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장재원 의원이 같이 싸우고 있다. 그래도 실패했다 그러면 같이 책임을 져야죠. 같이 그러니까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사라질 가능성도 저는 보인다.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고 그 다음에는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